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초롱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모 13동, 창 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 창삼동에 있는 신창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3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신창초등학교는 1971년 설립되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고 초등학교 인근 또한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문화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신창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의 건립을 위해 도봉구청, 북부교육청, 국회 등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항을 맞닥뜨려 오원석 도봉구청장님과 도봉구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창초등학교는 약 300억 원의 예산으로 신창초 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축 사업은 교육부의 미래학교 검토위원회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기존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아이들을 위해 넓은 운동장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공모 사업으로 다목적 체육관 안에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공영 주차장 등의 다목적 시설을 포함하여 약 1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창삼동 지역 주민들 위한 사업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에 약 300억 원의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약 170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약 47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사업의 지연으로 시설비, 자재비, 인건비 등의 인상이 예상되어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초과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은 총 300억 이상일 경우 교육부 자체 투자심사를 받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초과되면 다시 학생 배치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그리고 복합화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운영 수지 분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 어려운 사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개축 총 사업비의 30%가 사업 중간에 변경되면 이 또한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300억 원 중 30%이면 약 90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300억 원에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추가되어 170억 원을 합하게 되어 총 사업비가 470억 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470억 원의 30%는 141억 원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170억 원으로 총 사업비 30% 이상의 사업비가 변경하게 되어 다시 원점에서 추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네, 해답이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개방형 다목적 건립의 분리 발주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은 북부교육청에서 맡았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북부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도봉구청 문화체육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창초등학교 개축 사업을 북부교육청과 도봉구청에서 분리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등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께서는 신창초등학교 개축 사업을 통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그리고 노후화된 지역의 변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도 신창초등학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안 돼요? 봐야 되는데. 네, 영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이라고 이제 AI를 통해서 그 차단기가 자동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이 우선입니까?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다행히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답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스쿨존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시겠지만 스쿨존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통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속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내용의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의 창삼동 신창초등학교에는 스쿨존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주행속도 제한 표시,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없습니다. 도봉구 내 초등학교 정문 앞에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학교입니다. 이 PPT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도봉구 덕론로 60길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동안 좁은 도로에 신호등 없이 학생들이 등굣길, 하굣길에 위험한 교통 상황을 감수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와 도봉경찰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현장 방문을 했지만 신호등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 신호등의 기둥을 설치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PPT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그나마 신호등 기둥을 설치할 곳을 발견했습니다. 저 노란색 화살표 표시인데요.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2016년 도봉구 창삼동 신화초등학교 덤프트럭 통행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양주 의정부로 빠져나가는 덤프트럭들이 교량 노후로 인해 우이 3교 운행이 차단되자 차선책으로 초안교를 통해 이동을 하는데 바로 이 통행로에서 덤프트럭이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을 주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화초 앞 덤프트럭 통행 제한을 이끌어냈습니다. 누구도 어떤 학교 앞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을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바꾸어야 할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 9가지보다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의 가능성이라도 찾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 신창초등학교는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신호등 없는 학교의 오명을 벗고 신창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쌍문삼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창삼동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쌍문삼동의 변화의 선두주자로 쌍문역 서측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 사업으로 그동안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공공이 참여한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입니다. 부담 가능한 가격에 분양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낮은 부담금과 공익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4월 도봉구민회관에서 국토부와 도봉구청이 주최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4세대 규모의 단지로 1986년에 준공한 쌍문 한양 1차 아파트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도봉구청의 큰 노력이 있었는데요. 한양 1차 아파트는 관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도 빠르게 안전진단을 요청했고 2017년 7월 현지 조사를 통과했으며 2022년 10월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1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안전진단 2등급을 받은 쌍문 한양 1차 아파트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 없이 재건축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재건축 확정 소식을 기다려왔던 한양 1차 주민들에게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 속에 도봉구청도 이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쌍문삼동 주민센터 재건축입니다. 최근 행정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면서 직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쌍문삼동 주민센터는 약 27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30여 년 전에 행정 수요를 고려한 건물이기에 현재의 공공행정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분여회,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의 활동 공간도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매년 주민센터에서 각종 행사를 주최할 때면 인근 교회의 협조를 구해 행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시는 모습을 보면 구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쌍문삼동 주민센터도 준공한 지 2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도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쌍문삼동 주민센터도 준공 연한이 2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고 준공 후 경과 시점 도래 2년 전부터 투자 심사 의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소 도봉구청장님, 쌍문삼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공중 케이블 공중선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례회 구정 질문에서 공중 케이블 공중선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창 2, 3동, 쌍문 1, 3동, 도봉동, 방학동 등의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이면도로의 전신주에 얽혀져 있는 각종 전선과 케이블선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는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의 회의를 추진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노원구청 도시관리과도 함께하여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추진 일정과 공중선 합동 정비 실태 조사 구역 선정, 정비 물량, 정비 금액 산정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정비 구역을 후보지 8개 구역 중에서 4개 구역을 선정하여 현재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 케이블 정비 중장비 종합 계획에 따라 지자체, 한국전력, 방송통신 사업자는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를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제1차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추진했었고 현재는 제2차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중 지상 정비 사업은 국고 지원 없이 방송통신 사업자와 시설 관리 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정비 사업의 평가 기준은 지자체의 정비 계획 50% 및 이행 실적 50%를 평가하여 지자체별 정비 물량을 차등 배분하고 사업자 정비 물량을 매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차 중장기 종합 계획에 의해서 2021년 지자체별 정비 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평가 현황을 보면 마포구, 관악구, 노원구 등과 함께 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2022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가에서는 도봉구가 서초구, 강북구, 영등포구와 함께 중으로 평가 결과가 하락했습니다. 지자체별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인센티브 구정에 의해 정비 사업 종합 평가 결과 상에서 중으로 평가가 하락이 되면 지자체 인센티브가 삭감되어 해당 정비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정비 사업 종합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면 내년에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되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PPT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봉구의 이면 도로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공중 케이블이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최선입니까? 도봉구의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는데 10년 가까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물론 도봉구청에서 직접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도봉구청 담당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봉구청이 주관해서
공중 케이블 실태 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여 정비 구역을 정하기까지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신사에서 공중 케이블을 정비할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시찰도 나아가서 확인하기까지 해야 하는 정비 사업의 성과가 좋을 것입니다. 네, 특히 문제는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과 주택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공중 케이블 선들입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기술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착잡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청에서 재건축 재개발과를 만들어서 관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도봉구청에서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 최근 도봉구청 4개년 계획책 잘 봤습니다. 책에는 상생 경제 도시, 안전 행복 도시, 균형 발전 도시, 교육 문화 도시, 청렴 행정 도시의 5개 정책별 사업으로 도봉구를 위한 훌륭한 정책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용이 있는 균형 발전 도시 분야에 함께 담아서 추진해 주신다면 도봉구는 균형 있는 발전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입니다. 도봉구의 시급한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도봉구청 4개년 계획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도봉구의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봉구민의 행복과 도봉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도봉구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